가능한 화면보다 제 얼굴로 좀 많이 봐주세요. 어쨌든 농식품부 차원의 미생물 활용 축산 환경 개선 사업의 필요성 되어 있는데, 이게 범위는 환경 개선이 아닙니다. 사실 본질적인 목표는 식탁을 바꾸는 거죠. 근데 이제 환경 개선이 워낙 현안으로 떠오르다 보니까 지금 지자체 단위로 가면은 이 축산 악취 문제 때문에 민원이 대단하고, 국민고충 건이기에 뭐 1,500여 건이, 얼마 전에 1,000건이었는데 그동안에 500여 건이 더 올라갔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그냥 아주 암보다도 아토피로 더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것이 현재 지역 주민들과 우리 축산인들의 고민이다. 그래서 아마 이쪽으로 포인트를 맞추어서 보고를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가, 뭐 이런 순서로 했습니다만, 이 행복이면은 이 절대자원, 필수자원, 선택자원이 있는데, 그리고 본질적 행복과 궁극적 행복이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 인류의 종국이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르지만은 이 궁극적 행복이라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수준은 이 필수 자원이 절대자원, 공기, 물, 태양, 온도는 조물주로부터 이미 다 주어져가 있고, 이 식이라는 먹을거리는 자연과 하늘의 섭리와 인간의 노력으로 통해서 지금 얻어지고 있는 건데, 이 선택자원 등에서 이런 쪽에 인류의 지금 과정이 머무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단계까지 가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이 근처에서 헤매고 있다. 그런데 이제 미생물을 좀 알게 되니까 우리가 가야 할 그런 방향들을 미생물 세계에서 암묵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디 가든 마이크를 잡으면 이런 이야기를 꼭 합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요, 농촌은 생명의 창고고, 농민들은 국민의 어머니다. 가정에서 가족의 식사를, 먹을거리를, 밥상을 장만해도, 요즘 뭐 세상이 좀 달라졌습니다만은, 밥상을 장만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장만해도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죠. 이것도 뭐 그냥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한국의 농업 현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국회에 있을 때 84일간을 노무현 정부 때와 이명박 정부 때 이렇게 거치면서 했는데, 84일간을 단식했어요. 쌀 문제하고 FTA 이거 안 막아먹으라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게 53개국 15건의 FTA를 통해서 이미 들어올 건 다 들어와 버렸어요. 특히 뭐 농업 강대국하고. 이제는 물량이나 가격으로 우리가 사실 개입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우리 한국 농촌 농민들 이 부분을 살릴 수가 있는가? 저는 수입되는 농산물과 차별성을, 또는 이런 이제 농업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나갈 길이 과연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전제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그러면은 우리 농업 또 우리 먹을거리 식탁이 어느 수준까지 와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한국 식탁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선 식품 첨가제가 한 600여 종인데, 1인당 우리가 한 10g씩 해도 연간 4kg를 식품 첨가제를 먹습니다. 착색제, 방부제, 표백제, 발색제 등 해가지고. 근데 이게 세계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뭐 몇 개만 들었습니다. 미국의 3.4배, 독일의 6.3배, 캐나다의 4.4배. 우리 조상들의 식탁의 전통 발효식품, 이게 수천 년 동안 이어왔던 건데,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세계 수준으로 훌쩍 뛰어넘는 이런 식품 첨가제에 과다
섭취를 하는 그런 국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질병 수준을 보면은 주로 요즘은 급성안의 만성질병이 대부분인데 미국 의약품 비해는 그냥 이건 조금 다른 겁니다만은 어떻든 이런 여러 가지 10만 명당 15명 정도인데 요 밑에 장내세균 유지 하는 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ECD에서 건강지수를 따져보니까 한국이 최하입니다. 성인 3명 중 1명이 당뇨고 성인 4명 중 1명이 고혈압이고 중앙암등록본부의 기록을 보면 이게 최근 기록입니다. 암 환자 100만 명당 인구 50명당 1명이 암 환자예요. 청소년 4명 중에 비만, 고혈압, 당뇨, 심장, 백혈, 아토피, 피부병, 정신지체 발달장애 이게 이제 최근에 인하대 사회 예방학 교실 임종원 교수팀이 이렇게 이 부분을 어떤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기회가출산이 지금 100명당 5.5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아마 24주가 이게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240조 되는 거고요. 무증자증 젊은이 불임률이 34%인데 매년 4.2% 증가하면은 뭐 몇 년도 가면은 거의 출산이 제로 상태로 온다 하는 보고들은 계속 연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사실 이제 이 자료는 OECD 가입 국가 중 암 발생률이 사망률 1위인데 이 사망률은 올해 보니까 우리가 1위를 벗어났더라고요. 암 사망률을 수술하고 해가지고 사망률이 훨씬 좀 줄어들어가지고 1위는 벗어났더라고요. 45, 50대 사망률 1위, 불임률, 자살률 1위. 너무 좀 안 좋은 이런 자료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좀 마음이 불편하실 건데 현재 이것이 우리 OECD 국가 중에 우리 국민들의 건강지수입니다. 아주 심각한 상태에 왔던 겁니다. 식탁과 건강 쪽으로 제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제가 이제 건강 식탁의 문제를 말씀드렸느냐 하면은 이 건강과 식탁이 바로 직결되어 있다는 것들이 벌써 오래전부터 많은 연구가 되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핀란드 사례를 보면은 25년간 성인 남자 생활 식습관을 바꾸면 실험을 했는데 질병, 강성동명, 암 관련 질병, 폐암, 복합해서 거의가 생활 식습관을 개선을 하니까 식탁을 바꾸니까 사망률도 68%나 떨어지고 질병률도 73% 떨어지고 암 관련 질병도 44%나 줄어들고 폐암도 71% 줄어들고 복합 요소로 인한 사망도 49%가 줄어들었다. 이것이 이제 핀란드의 25년간의 실험 결과가 이걸 반영하고 있다. 미국에도 이미 오래전에 이런 검증을 했더라고요. 좀 오래된 데이터입니다만 미국 상원영양문제특별위원회에서 이런 조사를 했는데 서민병들인 심장병, 고혈압, 관절염, 암, 비만을 원인을 알 수 있는 많은 질병들의 원인은 식생활의 잘못에 기인된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식생활이 과거 1세기 이전으로 돌아가야만이 개인적 차원에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차원으로 복구될 수 있다 하는 이런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쭉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식탁의 문제가 바로 건강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하는 것들이 미생물 분야에 대한 연구와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이미 이걸 여러 가지 조사와 예방을 통해서 드러났던 거죠. 근데 조금 더 넘어가 보면은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영상 한번 시연을 시켜보세요.
Humans are dependent upon the bacteria who call our body home. We have a symbiotic relationship with them, co-evolving together over thousands of years. We give them a home, and they thank us by 네, contributing 영상 to the 꺼주시죠. overall function 예. of our body. 제가 시간 때문에 영상을 안 틀라고 했었는데 그 주문을 안 했더니 이게 여러 가지 뭐 잘 안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예, 국회 가서도 이게 잘 안 돼서 그냥 제가 구두로 했는데 이건 제 실수입니다. 아무튼 이 영상의 내용은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학교에 계시는 분들은 보사 앞에 제가 여러 번 듣는 소리이긴 한데 이 영상의 내용은 우리 몸 안에 유익균과 유해균과 중간균이 있는데 이 중간균이 성자 쪽으로 굽는 해바라기성, 뭐 어떤 학자들은 눈치석이라고 하는데 해바라기성 역할을 해가지고 무조건 이기는 쪽으로 굽는데 왜 25%의 유익균이 15%의 유해균한테 왜 지느냐? 그렇게 지게 되면 무조건 60% 우리 국민들이 소심하고 같아요. 60%의 중간 미생물이 이기는 쪽으로 갖다 붙어버리는데 유해균 15%가 이기는 경우가 왜 있느냐? 이걸 연구를 했더니 숙주가 먹는 음식물, 프리바이오틱스. 이 음식물이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결정되는 거죠. 그러면 60%가 갖다 붙어버리면 25대 15가 되거나 75대 25가 되거나 결정적으로 여기에 따라서 우리 건강이 완전히 하나의 극점에서 이쪽으로 기울어지고 저쪽으로 기울어진다. 식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은 현재 미생물 분야에 대한 연구 결과 성과들로 인해서 완전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이런 영상들은 지금 뭐 아마 이 한국의 그 TV 같은 종편에서는 뭐 연일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탁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제가 강조드린다고 이 영상을 넣어놨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현실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한국 농업의 총 생산액을 보면은 사실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자 하는 것은 축산이 얼마나 한국 농업의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 이미 양돈이 쌀 생산액을 넘가했습니다. 예, 6조 한 양돈이 8천억 되는데 쌀은 6조 한 4천억에 불과하거든요. 뭐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만 어떻든 한 축산 품목이 쌀 농가를 생산액을 넘어설 정도로 전체 농업 총 생산의 33%가 축산입니다. 근데 이 축산이 과연 지속화 가능할 수가 있는가? 또 그래서 제가 축산단체 대표님들 다 이 자리에 좀 모시자고 제가 우리 윤 국장님한테 말씀도 드리고 박병훈 국장님한테도 축산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말씀을 제가 수차 드렸는데 축산이 이렇게 생산액뿐만 아니라 우리 식탁에 이제 뭐 단백질 공급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아주 중심 역할을 잡고 있는데 지금 더 이상 지속 가능할 수가 저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축산단체에서는 좀 이 제기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대로는 안 되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한번 보십시오. 민가로부터 300m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3000m 10배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3.5km까지 지금 추진하는 지자체가 있다는 정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권익 거의가 주거지역에서 발생되고 있고 폐업 이전 시설 개선 밀폐 악취 억제 경기도는 제가 소문을 들으니까 그 축산 문제 해결하자고 막 논의를 했는데 결론이 축산업을 없애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지사님을 한번 만나야 되겠다 했더니 요새 지사님 재판 때문에 엄청 바쁘시대요. 그러면 그 대면 가서 찾아뵙던 적에 이거는 잘못된 판단이다. 방법이 있는데 왜 이런 정도로 축산이 지금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더 이상 지속 가능할 수가 없는 것이 환경의 문제, 악취의 문제 뿐만 아니라 하나는 질병의 문제입니다. 잘 아시죠? 구제역 AI 예, 몇 년 동안에 6, 7조가 더 들어가서 10년 동안 근데 뭐 다 못하면 제가 보는 사회적 비용까지 치고 이걸 훨씬 능가한다고 봅니다.
소독의 문제도 똑같은 가지입니다. 우리가 감기 들었을 때 방 안에다 에프킬라 계속 쳐보세요. 감기가 낫겠습니까? 미생물 분야는 치료의 영역 분야는 예방의 영역이기 때문에 발병된 질병에 대해서 치료하는 영역은 좁지만 발병이 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 영역은 엄청나게 크게 역할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뭐 진흥청에서도 아까 발표하셨지만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이 축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속 가능할 수 없는 축산을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축산으로 만드는데 이 미생물 농업 분야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축산을 미생물 농법 바로 사로로 축산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됩니다. 이건 시초입니다. 가축에게 바로 사료를 급여하게 되면 가축이 싸는 분배는 바로 퇴비가 됩니다. 냄새도 안 납니다. 제가 한 6년 동안을 소, 돼지, 염소 다 거의 칠면조, 개까지 7가지 가축을 뼈가 빠지도록 그냥 돈 안 될 정도로만 규모로 가지고 피해서 검정을 해야 하는데 정말 냄새가 안 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뿐만 아니라 그 가축의 바로 사료를 먹인 가축의 분배는 바로 퇴비가 되는데 이 바로 퇴비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땅에 농사는 모든 건 땅에 짓지 않는 지금 수액 재배도 많이 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가면 한계가 온다고 보는데 땅에 바로 식품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바로 식품을 먹는 거하고 인스턴트 가구 식품을 먹는 거하고 차이가 장내에서 완전히 천국과 지옥이 경계 지우제들이 달라지듯이 땅에도 일반 퇴비 냄새나는 퇴비를 넣으면 땅이 얼마나 절규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을 호소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약을 회장님 자꾸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친환경 뭐 오래 하고 있어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러나 바로 퇴비를 넣으면은 우리 사람이 바로 식품을 먹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 또 효과가 성과가 나기 때문에 친환경 유기농업의 바로 시초가 바로 축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축산은 자연순환농법이고 사람과 가축의 분뇨는 흙으로 들어가고 또 작물이 건강하게 자고 작물이 건강한 작물 먹을거리가 되면 식탁이 살고 사람 건강히 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제가 우리 농장에 퇴비를 쳐서 사실 포크레인이나 이런 거 없이면 요새 퇴비 뒤지기는 어렵습니다. 포크레인과 뒤지는데 이게 발효된 한 일주일 열흘 되면 이렇게 발효가 됩니다. 그러면 포크레인 뒤지면은 앞이 안 보여서 내가 밑을 이렇게 쳐다보고 포크레인을 퇴비 뒤집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저희 농장에서 난 소가 딴 분변입니다. 비가 오거나 습기가 꽉 차면 이렇게 곰팡이가 펴요. 하얗게 핍니다. 이렇게 하얗게 피면은 이게 확대하면 너무 아름다워요. 우무처럼. 이렇게 피면은 이걸 제가 우리 밭에 넣은 겁니다. 마늘 한 개 뽑는데 지렁이가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이거 뭐 거짓말도 안 했고 제 명함을 뭐 받으신 분들은 그게 명함 로고가 지렁이가 로고를 싹 둘러싸고 이 밑에 보면은 노란 지렁이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흙을 사랑하면 지렁이가 많다 해가지고 명함을 그렇게 벌써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게 바로 축산의 농법의 성과입니다. 전국의 축분이 연간 5천만 톤이 나옵니다. 우리 박병훈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 5천만 톤의 분변이 양분 같은 경우는 전부 설러지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바다에 갖다 버리고 했지만 지금 그러지도 못하고 이게 갖다 뿌리는데요. 진흥청 있는 그쪽에서 주민들이 걸기 대회를 했어요. 진흥청 대관광에서 도로내를 하는데 도로내가 아니라 걸기 대회더구만요. 아마 무조건 축산을 사들여갖고 없애라. 이것이 70%의 주민들이 요구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미생물 바로 축산을 하면 여러 가지 뭐 한계도 있고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이렇게 했을 때
5천만 톤이 바로 식품으로 전체 농지에 들어간다. 상상을 해보시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만약에 미부숙, 상패, 부패의 퇴비가 농토로 들어가 버리면 땅에 쉬는 고통이 어떻겠는가? 이것도 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야기고, 질병 문제나 경영비 절감, 이거 면역력 증가하고 치유력 향상되지 않습니까? 철새나 산딸기는 구조에 바이러스를 지녀도, AI 지녀도, 바이러스 지녀도 항체가 자동적으로 형성됩니다. 백신 안 써도. 이게 뭐냐? 먹거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들이 환경이 증명하는 거거든요. 사실 미생물 발효 축사는 치료의학과 치료의학이 아니라 예방의학으로 경영비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산후효율 증대되죠. 육질 개선되죠. 잔병 없죠. 학식 문제 해결되죠. 이거 오덕이 됩니다. 우리 윤재도 사장님 오늘 오셨지만 이 완전사로 바로 TMR, TMF 이런 것들을 먹이면은 A2풀이 실현율이 지금 일반은 19%, 20%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60%, 70% 그 성적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거는 줄여서 신토불이는 저는 미생물을 알게 되면서 이 진리라고 만세를 세 번 불렀습니다. 흙과 몸이 둘이 아닌데 흙과 가축과 사람이 하나이고 흙과 가축을 살려야 식탁이 살고 식탁이 살아야 건강히 산다. 우리가 흙과 가축과 사람은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농사를 통하여 순환구조로 살아가고 이것이 환경의 문제, 질병의 문제, 식탁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건강의 문제, 식탁 문제, 이런 땅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착취하면서 어떻게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국민 건강 치료 영역보다 예방 영역으로 가야 된다. 과연 이걸 누가 할 것인가? 대한민국 정부 중에 저는 농림식품부가 뭐 식품도 있고 농사도 있고 흙을 살리는 그런 뭐 책임감도 다 있고 다 포함되는 것이니까. 오늘 이런 자리가 이래서 이제 마련된 것이고 앞으로 이 위원회를 통해서 농림식품부가 어떻게 한국 농업을 대변혁을 일으키고 변화시켜 갈 것인가, 정말 살아있는 식탁으로 만들어서 국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가 없는가, 저는 여기에 달려있다. 좀 뭐 가대한 표현이 될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식품부가 이 위원회를 통해서 좀 거대한 작은 거인의 가격이라고 농촌진흥청에 아까 표기를 해놨더라고요. 미생물위원회는 작지만 이 작은 거인이 엄청난 역할을 해서 대한민국 농업, 농촌, 농민 문제를 다 읽어야 해결하고 국민의 건강의 식탁 문제까지. 건강을 잃으면 세상을 다 하는데도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 궁극적 행복하기 전에 본질적 행복 속에 그 이전의 단계인 선택자원과 필수 자원 요 사이에 우리가 국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길이 이 미생물 농업 농법에 달려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조금 넘어섰습니다만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